NIW나 EB1A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RFE, 심사관이 어떤 구조를 선호하고 어떤 부분에서 의문을 갖는지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RFE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전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NIW나 EB1A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RFE, Request for Evidenc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FE는 이민국이 승인이나 거절을 결정하기 전에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추가 서류 자체가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3개월 정도의 답변 준비 기간과 답변 제출 후 추가 심사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RFE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RFE가 왜 발급되는지,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RFE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민국이 요구하는 증거의 구체성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논문, 특허, 추천서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 성과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만들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기여도와 영향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참여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여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AI, STEM 분야 지원자가 크게 늘면서 심사 기준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이 몰리다 보니 이민국이 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NIW에서는 특히 몇 가지 지적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첫째, The record does not establish impact beyond the employer. 회사 내부의 성과만 보이고 외부 영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회사 안에서의 성과는 드러나지만 그 성과가 산업, 경제, 공공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둘째, The proposed endeavor lacks national importance. 미래 계획이 국가적 중요성과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미래 계획이 회사 내부의 업무 확장처럼 보이면 RFE가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Recommendation letters are conclusory. 추천서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칭찬은 많지만 실제 사례나 정량적 근거가 없을 때 거의 반드시 나옵니다. 넷째, Publications and citations alone do not establish influence. 논문이나 인용수만으로는 영향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연구가 실제로 어디에 적용됐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EB1A는 평가 핵심이 지속적인 명성이기 때문에 RFE 포인트도 조금 다릅니다. 첫째, A claim is not shown to be sustained. 최근 활동과 업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명성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가 약할 때 나옵니다. 둘째, Awards are not nationally recognized. 수상 경력이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수상의 범위나 경쟁력이 충분히 크다고 보기 어려울 때 문제가 됩니다. 셋째, Media coverage appears promotional. 언론 보도가 홍보성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회사 보도자료나 홍보성 기사만 있을 경우 언론 보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넷째, Role is not shown to be critical. 프로젝트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참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본인이 있어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종별로 반복되는 RFE 유형도 있습니다. 연구자나 교수님의 경우 논문 인용 중심만 제출했을 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산업 적용, 정책 기여 등 실제 영향이 중요합니다. 다음, 엔지니어나 개발자의 경우 회사 내부 성과만 강조하면 거의 반드시 RFE가 발급됩니다. 상용화 결과, 외부 적용 사례, 특허 기반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의료, 생명, 과학 분야에서는 연구나 진료가 공중보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디자인, 미디어 분야에서 수상과 언론 보도의 규모가 핵심입니다. SNS 중심 활동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RFE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전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모든 성과는 숫자와 비교로 구체화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증가, 성능 개선, 비용 절감 등 구체적 수치가 도움이 됩니다. 둘째, 추천서는 구체적 사례와 사실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추천인의 명성보다 실제 사례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셋째, 미래 계획은 구체적인 회사 프로젝트 기반으로 작성을 하되 그 결과가 고용주의 이익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국 산업과 공공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함께 설명합니다. 넷째, 논문 특허는 실제 적용 사례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채택기관, 상용화, 산업 적용 등의 내용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RFE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작은 표현 하나, 문장의 흐름 하나에 따라 심사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FE가 왜 발급되는지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이를 실제 제출 서류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어떤 구조를 선호하고 어떤 부분에서 의문을 갖는지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은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해본 EB1A와 NIW 전문 이민 변호사가 진행하면 불필요한 RFE를 줄이고 훨씬 안정적으로 승인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국이 최근 반복해서 지적하는 RFE 패턴과 직종별 주요 문제,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